월가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추동훈 특파원의 월스트리트뷰 12월 1일자 12월의 첫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미크론에도 테이퍼링은 달린다. 패닉 빠진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다시 많이 내렸습니다. 월요일 조금 회복을 했다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오늘 국회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른쪽에 그 관련 기사가 나와 있는데 다우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왜냐? 제롬 파월 의장의 말 때문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석 전에는 파월 의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서면 답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일각에서는 이거 좀 테이퍼링이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오전에서 상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죠. 자, 간단히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제롬 파월 의장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11월 22일에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연임에 성공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 위기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는데 파월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신 거죠. 델타보다 강력한 이제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에 올인하겠다라는 대통령과 이제 파월 의장의 의지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 했던 발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Speeding up the tapering.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스피딩 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일자리나 인플레이션 데이터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단은 테이퍼링의 속도 조정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적을 것이다. 그거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발언과 함께 이 발언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임시적이고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말을 파월 의장이 직접 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효과가 그리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발언을 통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임시적인, 단기적인 이슈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비가역적인 대세적 흐름이 되었다라는 뜻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파월이 오늘 했던 주요한 발언들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장 영향이 미칠 것인데요. 파월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크게 위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맞서서 이제 페드도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테이퍼링의 속도를 내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여야 될 정도로 큰 파급력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보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티인덱스의 매트웰러 이런 분석가들이 직접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뉴욕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월요일에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빠진 분을 조금은 회복했던 뉴욕 증시가 다시 폭락을 했던 것이죠. 오후 내내 조금씩 빠지다가 막판에 더 빠져가지고 모든 지수들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86%나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반등을 했다가 다시 확 하락을 한 모습이죠. 지금 전고점에 대비하면 눈에 띄게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87% 떨어졌는데요. 역시 약간의 반등 후에 크게 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역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에만 1.55% 떨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금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금리가 조금 더 낮아져 버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이는 상황이고요.
금리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증시 상황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11월 5일, 9일 정도 수준으로 지금 30일 마지막 날 금리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오미크론 뉴욕 증시를 무너뜨릴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현재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주도하는 경제 형국이 재편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 관련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란 놈이 얼마나 전파성이 강하고 백신이 얼마나 빨리 개발될 수 있느냐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국경을 봉쇄하면서 굉장히 크게 동요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월 의장님께서 말하신 정도로 조금은 유연하게 그리고 조금 강경하게 대응을 나갈 것 같다라는 것인데 국경 봉쇄를 통한 경제활동 축소 그로 인한 역선장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겠죠. 자, 한 번 더 세부 종목을 살펴보면 역시 여행 관광주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요. 변이 공포에 주춤한 제약주 역시 백신 개발과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보였던 주가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항공주, 여행주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 보니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익스피디아, 글로벌 제트 ETF 등 모든 이제 관련 주식들과 지수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에너지 가격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며칠 전만 해도 80달러 선에 갔었는데 지금 66달러 선에 유지되면서 계속 위기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러한 항공주의 이제 위기 상황, 과연 위기일까 기회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기사인데 8개의 이제 항공주들을 과연 이러한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단기 변동성 위험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갈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큰 변수인데 그로 인한 이런 하락세가 장기 투자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장기 투자로는 여전히 바이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미국 여행객들의 반등 숫자인데 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기었지만 21년인 올해는 19년,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20년 초반 같은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올해 21년과 같은 상승이 이뤄질 거기 때문에 항공주를 투자할 때도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 볼 만하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결국 투자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이런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어찌 보면 투자할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약주도 볼게요. 모더나가 그 오미크론이 발생한 날 20%나 급등했었는데 모더나가 지금은 주춤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모더나 CEO 이제 스테판 방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방셀 CEO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CEO가 직접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결국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모더나 주식도 오늘 하루에만 4.36% 하락하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미크론이 얼마나 길어질까 이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미크론을 걱정하는 미국 투자자는 10%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투자자 90%가 오미크론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관련 기사입니다. 자, 도이치뱅크가 고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연말까지 오미크론이 뉴욕 증시를 흔든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0%는 거의 잊혀질 것,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60%는 현재 잠깐 단기적인 이슈는 되겠지만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고요. 10%만 연말까지 이 시장을 흔드는 대형 이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볼 수 있냐면은 글로벌 시선과 미국의 투자자들의 온도차가 조금 있다는 것이죠. 자, WHO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오미크론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올 거라는 큰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봉쇄 조치, 락다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죠. 즉, WHO의 입장과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은 결이 다른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미국은 더 이상 코로나에 휘둘리는 경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그랬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그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와 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은 코로나와 맞불을 하겠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일상 영향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금방 보여드렸던 설문조사 결과 역시 미국 국민들, 미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더욱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미국 사람들의 심리, 미국 투자자의 심리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현재의 미국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것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벌벌 떠는 기술주, 왜 애플 혼자 웃고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주식을 보시면 기술주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한 애플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 기술주들이 무너졌습니다. 뭐 당연히 지수 전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 안 좋았고요. 이렇게 조금 중소형주 중에 기술주들은 좀 있었지만 대부분의 큰 주식들은 대거 폭락했죠. 근데 왜 하필 애플만 상승했냐?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을 보셔도 오늘 이만큼 오르면서 계속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글도 내렸고요. 아마존도 내렸고요. 메타도 내렸고 MS도 내렸습니다. 전부 다 내렸는데 그 중에서 애플만 상승을 한 거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 왜 올랐나? 이것이 사람들의 궁금한 거고 역시 관련 기사도 나 있습니다. 자, 니담의 애널리스트 로라 마틴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그는 이처럼 경기 침체나 주가 폭락에도 버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뒷받침해주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라며 오늘 상승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금 워낙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테이퍼링의 가속화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변수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 바로 애플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결국엔 애플로 돈이 더 몰리고 주가를 밀어 올릴 이유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에 의하면은 애플이야말로 폭풍을 견디고 파산을 하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3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 애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희망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실제로 최근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은 애플은 올해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매출이 1114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그것조차 뛰어넘을 만큼 큰 성과를 거둘 거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처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계속 새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큰 흥행을 했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이 또 사랑받는 이유 또 아시죠? 바로 주주 친화적 정책 때문입니다. 애플은 막대한 수익을 배당 등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주당 배당금은 매년 1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2026년 말까지 연 3에서 4%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방침입니다. 애플 문제는 없냐, 비판 없냐? 당연히 비판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 같은 혁신이 없다는 지적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폴더폰, 플립폰들을 선보이면서 혁신을 선보이고 있지만 사실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건 없었다라는 비판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 것은 멋진 일이지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애플은 대답하고 있죠. 기다려봐. 애플이 하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내년까지 애플이 내놓는 이러한 증강현실 헤드셋 그리고 애플 헤드폰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애플이 사실 무선 이어폰의 혁신을 일으켰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내놓으면서 진보를 했는데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의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나올 예정이고 현재 2024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애플카에 대한 소식 역시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이 하면 다르다. 애플이 선보일 신제품들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애플의 장점으로 다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주가가 올랐지만 오늘 미국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역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더 갈 것이다, 버틸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은데 진짜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